여지없이 밤 11시쯤에 또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는 타는 이 냄새. 내가 사는 이 동네는 도시보다 외진 곳이라지만 그래도 이곳은 나무를 떼거나 연탄을 피우거나 등등 오래된 난방 방식으로 생활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밤늦은 이 시간이면 꼭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낙엽을 태우는 듯한 이 냄새. 그날도 자기 전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고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밤 11시가 넘어가니 낙엽 태우는 냄새가 담배 냄새보다 더 심하게 내 코를 자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괴상할리만큼 여자의 울음소리까지 들린다. 쌀쌀한 10월의 가을 저녁, 밤 11시에 타는 냄새와 연기 사이로 여자의 울음소리까지 들리다니.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으시시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듯하다. 그런데 동네 사람 누구 하나 이 타는 냄새와 울음소리에 상관이 없다는 듯 신경 쓰지 않고 자고 있다. 그러나 나는 50이 넘은 이 나이에도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는지, 대체 이 시간에 누가 불장난을 하듯 낙엽을 태우며 우는지 궁금함이 찾아왔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 말고 난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대문을 열고 나와 발걸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골목을 지나 또 골목을 지나 그렇게 한 50m를 걷다 보니 파란 대문 집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집 마당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까지 난 목격하게 되었다. 그렇게 살며시 열려진 대문 틈 사이로 그 집안을 들여다봤는데 동네를 오다가며 마주친 50대 초반의 파마머리 아줌마가 마당에 불을 피우며 울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모습에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대문을 열어 제끼며 누구시냐고 말을 한다. 순간 놀라 뒤를 돌아보니 분명히 좀 전까지 낙엽을 태우며 울고 있던 그 아줌마가 내가 잠깐 들여다본 걸 어떻게 알고 누구냐고 하며 나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난 인사를 하고 아니 밤늦게 타는 냄새가 나서 와봤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그러시냐면서 미안하다며 가을이 되니까 집 마당에 낙엽이 많이 쌓여서 할 수 없이 태운다고 하는 것이다. 난 그러냐고 하며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손으로 눈물을 훔친다. 그래서 난 왜 우시냐고 하니까 낙엽을 태우다가 연기가 눈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하길래 아무래도 그것 가지고 우는 게 아닌 것 같아. 아까부터 계속 울던데 낙엽만 태워서 우시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하니까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우시는 거냐고 재차 물어보니 아줌마는 우는 모습을 숨기고 싶다는 듯 아니라면서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흐느끼듯 울기 시작한다. 나는 어찌할 줄 몰라 아줌마 그러시지 말고 제게 말해보라며 오지랖을 떨듯 그 아줌마가 이 야밤에 우는 이유를 너무나도 알고 싶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면 나는 그 아줌마를 달래듯 계속 왜 우시냐며 물어보니 그러자 아줌마가 갑자기 울면서 내 품에 안겨버린다. 난 이 야밤에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아줌마는 내 품에 안긴 채 다시 한번 하염없이 울기 시작한다. 나는 내 품에 안긴 이 아줌마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재차 묻기 시작했고 아줌마는 서럽다는 듯 계속 내 품에서 울고 만다. 난 아줌마의 그런 모습에 왠지 더 다독여줘야 할 것 같아서 그 아줌마를 꼭 안아줬다.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 아줌마는 좀 진정이 됐는지 내 품에서 울던 걸 멈추고 이내 내게 안겨있던 게 부끄러웠는지 내 품에서 나와 뻘쭘해한다. 그러더니 아줌마는 나보고 잠깐 안에 들어오시라고 해서 나는 아줌마네 집으로 홀리듯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 아줌마 남편이랑 찍은 결혼사진부터 해서 남편과 등산한 사진, 남편과 해외여행 떠난 사진 등 다양한 사진들이 가득하다. 난 아줌마에게 남편분은 지금 집안에 계시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오다 가다 남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다시 울기 시작한다. 그래서 난 왜 그러냐며 남편분이 죽기라도 한 거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지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남편 없이 살다 보니 외로움이 밀려온다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고 폐경까지 찾아오니 이런 쌀쌀한 가을만 돼도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다. 이 집으로 이사와서 가을만 되면 남편과 하던 게 마당에 쌓인 낙엽을 태우는 건데 이제는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지 어느덧 3년이 넘어가니 이 일마저도 혼자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줌마는 남편이 없으니 너무나 외롭고 서글프다며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남편이 가망이 없다고 하고 언제 깨어날지 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런 말들까지도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다시 울기 시작한다. 나는 그런 아줌마를 위로라도 해주듯 다시 꼭 안아주며 힘내시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줌마는 가만히 내 품에 안겨 다시 또 울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얼굴을 내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덧 아침까지 같이 보내게 된 것이다. 나도 야밤에 이곳까지 이끌려와서 뭔가에 홀린 듯 아침까지 함께 보내고 있으니 별일이다 싶었다. 아줌마는 나에게 와이프가 알면 뭐라고 할 거냐고 하길래 그냥 새벽 일찍 운동 나왔다고 하면 믿어줄 거라고 둘러댔다. 그러자 아줌마는 그러냐며 갑자기 내 품에 안긴 채 편안히 누워있는다. 난 이 아줌마가 좋은 건지 아니면 단지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냥 이유를 모르겠다. 어쩌다 보니 난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 아줌마는 나를 마음에 들어한 것 같았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갑자기 나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 장롱 쪽으로 걸어간다. 그래서 뭔데 그러냐고 물으니 남편 주려고 명품샵에서 산 옷인데 남편이 저렇게 되고 나니 옷만 썩히고 있다며 선물로 나에게 주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옷을 들고 나에게로 가지고 왔는데 정말 수백만 원 하는 고가의 명품 옷이었다. 난 이렇게 비싼 걸 자기를 줘서 되겠냐며 말하니 아니라며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그래도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제 곧 깨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 그럼 그때 남편에게는 새로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 말고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억지로 그 옷을 걸쳐줬는데 정말 후줄근한 옷만 입던 내가 명품 옷을 입으니? 정말이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10년은 더 젊어 보이고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아줌마는 그런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사장님에게 딱 맞는다면서 이거 입고 집에 가시라고 말한다. 그리고 올가을과 겨울에는 이 옷 자주 입고 다니시라며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난 그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나에게 대체 그 옷 어디서 난 거냐고 묻는다. 비싸 보이는데 당신이 그런 옷을 어디서 산 거냐고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난 친구놈이 작아서 못 입겠다며 선물해줬다고 하니까 당신 친구 중에 이런 명품 옷 입는 친구가 어딨냐며 정말이냐고 자꾸 묻기에 난 짜증내듯 그럼 진짜지 가짜겠냐며 내가 이 옷을 훔쳤겠냐고 물으니 아내는 미심쩍다는 듯 알겠다고 하며 그 일은 일단락됐다. 그리고 나는 그 옷을 입고서 아내가 잠든 틈을 타 일주일에 2~3번은 그 아줌마네 집으로 갔고 그 아줌마랑 함께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에 함께해야 동네 사람 눈에 띄지도 않고 아내도 눈치를 못 채니 그 시간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나도 처음에는 이 아줌마가 그냥 연민이거나 아니면 봉정같이 느껴져서 위로해준 거였는데 어느덧 나도 이 아줌마에게 빠지게 되었고 밤마다 아내 몰래 빠져나가는 것도 중독이 돼버려서 거의 매일매일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정말 바짝 말라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급기야 나보고 당신 안색이 요새 너무 안 좋아 보인다며 어디 아프냐고 하길래 난 이상하게 요새 힘이 없고 기력이 없다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친구에게 받았다던 명품 옷을 입고 온 날부터 당신 안색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한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상하게 그 아줌마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옷을 입은 후부터는 내가 이상해진 걸 느끼게 됐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고 우연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게 다 우연일 것이고 그냥 내가 나이가 들고 요새 새벽마다 나가서 딴짓을 하니 몸이 좀 약해진 듯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그냥 별일 없겠지 하며 금세 잊혀지게 되었고 나는 저번과도 같이 거의 매일을 그 아줌마를 만났다. 그리고 그 아줌마가 선물해준 그 옷을 밖에서도 매일같이 입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난 그 옷에 커피를 쏟고 말았고 아무래도 고가의 옷인 만큼 세탁소에 맡겨야겠다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세탁소에 옷을 맡겼고 아내가 대신 옷을 찾아다 주었다. 옷을 세탁소에서 찾아온 그날 아내는 나에게 빨리 집으로 오라고 닥달을 하는 것이다. 마치 숨 넘어가는 소리로 오늘은 딴 데 들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하길래 나는 무슨 일이냐고 말하니 아내는 일단 집으로 오라고 해서 나는 일 끝나고 곧장 집으로 갔다. 아내는 집에 들어온 나에게 재차 다시 세탁소에 맡긴 그 명품 옷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냐고 말한다. 그래서 난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냐며 그 옷은 친구가 줬다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며 갑자기 쪽지 하나를 방바닥에 꺼내 놓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오늘 낮에 당신이 맡긴 저 옷 세탁소에서 찾으러 갔는데 세탁소 주인이 세탁하려고 여기저기를 뒤져봤는데 주머니 안쪽 깊은 곳에 이상한 게 잡혀서 확인해보니 그 안에 저 종이가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저 종이를 빼고 드라이클리닝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빼야겠다 싶어 꿰맨 자국 그대로 뜯어서 종이를 뺐는데 그 안에 이 부적이 들어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난 너무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고 하니까 정말이라며 이 부적 대체 뭐냐고 말하니 나도 뭔가 무서워졌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옷에 대해 아내에게 말했다가 바람핀 것 또한 알게 되니 그것 또한 예사실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난 놀란 아내에게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이 부적 나도 알고 있던 거라면서 이 부적은 돈 많이 가져다 주는 거라며 당신 많이 놀랬겠다며 얼버무리듯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곧장 난 그 부적을 가지고 그 아줌마네 집으로 갔다. 난 아줌마에게 그 옷을 던지며 부적까지 바닥에 내팽겨치면서 대체 이 부적 뭐냐고 화를 내며 말하니 아줌마가 뭔가를 들킨 듯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난 아줌마에게 이러려고 나에게 이 명품 옷 준 거냐고 하니까 갑자기 아줌마가 또 우는 것이다. 난 다시 그 울음에 안 속는다며 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말하니 아줌마는 그제서야 울음을 뚝 그치며 미안하다고 말을 한다. 자긴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라며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살리는 길은 그 길뿐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아줌마는 내가 보는 앞에서 그 부적을 찢어버린다. 그리고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남편 살리고자 괜한 멀쩡한 남자까지 죽일 뻔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나한테는 잘못한 일이지만 약간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에서 나왔다. 그런 일이 있고 그 후로 새벽에 몰래 그 집에 가는 일도 없었고 난 그 아줌마를 만나지도 않았다. 또한 말라가던 내 얼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며 다시 활기가 생겼다. 이상하게 그 후로는
그 아줌마를 오다 가다 마주치는 일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그 아줌마가 집을 팔고 남편 병간호에 매진하기 위해 이사를 갔다고 한다. 어찌 보면 기이하고 무서운 일도 있었고, 한편으론 그 아줌마랑 함께했던 순간이 짜릿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이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로 해야 할 것 같다.